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사주 구조의 이해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기토일간 사주를 가지고 사주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으로 볼 때 기토는 금 열매나 목을 품거나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목을 품는다고 한다면 단체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금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기술, 재능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내가 나의 일을 하려면 일간이 강해야 되고요. 만약에 단체에 소속이 되려면 일간이 조금 약해야지 소속된 그 단체에서 일원으로 융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한 경우는 운에 따라서 이 식상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계절 그리고 일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기운, 그 다음에 10년마다 오는 대운의 흐름, 이 대운의 흐름은 환경의 변화가 일간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간의 행동 양식 그리고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주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것을 내가 선택했냐, 어떠한 물상을 내가 취해서 삶을 살아갔냐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향은 비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토는 사유축 운동을 하죠. 사유축 운동을 하는 건 정화하고 경금입니다. 이렇게 정기, 경이, 사유축, 삼합, 금운동을 하죠. 사유축 금운동은 인호술, 화운동을 거쳐서 펼쳐진 기운을 다시 모으는 그 운동이 사유축 운동입니다. 인호술 운동이 가장 강한 계절은 5하월이죠. 하지만 이 5하월 가장 강하게 펼쳐진 계절이지만 사유축 운동도 5하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묘진 4월은 이 인호술 운동에 의해서 확장된 목기운이 오미 신월을 지나면서 서서히 금기운으로 변화합니다. 유술 해월을 지나면서 경금 열매 속 신금 종자가 완성이 되고요. 자축 인월을 지나면서 신금 종자는 간목 뿌리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물질의 모습은 이게 이제 사유축 운동인 기토에게 저장이 됩니다. 인호술 운동을 하는 무토는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에요. 겉으로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요. 기토는 펼쳐진 것을 다시 부피를 줄여가지고 내부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좀 드러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인호술 운동은 열매의 부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사유축 운동은 열매의 내부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유축 운동은 물질의 모양과 특징을 확정해야 해요. 그래서 섬세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해요. 기토는 이 저장의 기운이기 때문에 공간을 지나면서 물질의 변화를 정리하고 메모하는 그런 습관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인간은 대부분 물질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게 사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토일간의 경우는 열매를 품고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변화하는 거를 일간 자체가 저장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 분의 사주가 있는데요. 모두 여자분이십니다. 두 분은 기축일주고요. 한 분은 기미일주입니다. 그리고 시는 갑자시로 세 분이 동일합니다. 태어난 계절을 보면 첫 번째 분은 신월, 두 번째 분은 유금월, 세 번째 분은 인월. 그러면 태어난 계절로만 보면은 인목이라는 관이 강한 계절에 태어난 기토일간이 가장 관에 적응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것 같지만 천간의 모습 자체가 그리고 일간이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이십니다. 천간의 모습을 보면은 재생관이죠. 수생목. 그리고 지지는 연지 기준으로 신자진 수운동을 합니다. 기사대운은 자격을 갖추는 그런 대운이 되겠죠. 그리고 기사대운부터는 이 간목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운이기도 합니다. 관을 품는 역할을 하려면 일간이 강하면 안 된다고 했죠. 지지는 전체적으로 수가 강합니다. 신자진 그리고 축토 자체도 수가 강한 토기 때문에 수기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수기운은 수생목으로 목인 관을 강하게 키우는 그런 역할에 충실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신월은 경금 열매가 이제 완성된 그런 공간이죠. 사주 원국에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운에서 사오미 그리고 이렇게 화대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화대운으로 흐른다는 것 자체가 신월이라는 기토일간에게는 상관이죠. 상관이라는 기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는 모습으로 쓴다면 좋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신금이라는 금을 화로 부풀리고 재련하는 그런 모습을 금융의 물상으로 사용하셨고요.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기사대운 자체가 갑기합이라는 갑이라는 관의 터전, 관을 내가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일지궁 자체도 간목이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간목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간의 병정화 인성이 드러나는 대운에는 관이 인성으로 관인상생이 되는 그런 대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대운의 관리직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관인상생 자체가 결재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주입니다. 두 번째 사주는 천간으로 보면 이분은 관인상생입니다. 유금월은 신금 종자를 단단하게 완성시킨 후에 자축인을 지나면서 간목뿌리를 드러내는 간목뿌리로 변화하는 그런 흐름이 되는데요. 기월 기축일주이기 때문에 신금 종자를 일지궁에 품어서 간목뿌리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유금 식신이 갑으로 드러났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지 기준으로는 해묘미 목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임자대운의 자격을 갖추고 이분의 경우는 공직에 입사하셨습니다. 대운이 수운으로 흐르고요. 원국 자체가 식상, 생재, 재생관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분의 경우는 갑인대운의 갑기합, 일지궁 축에서 갑인관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로 승진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주입니다. 천간의 모습은 갑이라는 관과 경금이라는 상관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월이기 때문에 갑이 강하겠죠. 경금은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경금이 연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일지궁 미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을 키우려는 성향이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기술이나 재능으로 활동하려는 단체에 소속되지만 자신의 특기가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연지 기준으로 인호술 운동을 합니다. 이분의 경우는 사실 대운 자체가 인호술을 벗어난 대운으로 흘러요. 쭉 인호술을 벗어난 대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외국계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갑이라는 관을 품는 모습으로 조직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조직은 내가 살고 있는 인호술이라는 땅이 아닌 신자진에 해당하는, 그게 이제 외국계 회사의 모습으로 드러났고요. 계속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계유대운까지 이 유라는 식신으로 갑인 관을 생하는, 단체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임신대운이 되면요, 천간, 경금이 지지, 신금으로 상관이 굉장히 강해지죠. 상관이 강해지는 대운이고요. 금생수로 지지에서 보면은 신자진이라는 수운동을 하려는, 인호술에서 보면은 역마대운입니다. 천간에서는 경금이 간목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죠. 상관, 경관의 모습으로 이때 이제 단체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활동이나 자유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임신대운에 퇴직을 하시고 현재는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주 원국에 태어난 계절로만 보면은 사실 두 분의 경우가 식상월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인 일을 할 것 같지만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는 태어난 계절 자체가 관이 강한 계절이기 때문에 단체에 좀 더 소속감이 강할 것 같지만 원국에 드러나 있는 구조, 그리고 대운에서 어떠한 기운이 강해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토일간의 사주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